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건대 목사입니다. 그 집단 귀농과 자급자족의 문제에 대해서 또 박정원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자급자족에 관해서는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그냥 시골에 들어와서 살 때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나는 거 좀 먹고 과일나무 종류별로 심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일을 우리가 먹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나하나가 해야 될 일들이, 또 배워야 될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시골에 오면 과일을 종류별로 심어서 맛을 봐야지. 그리고 여름 과일, 가을 과일,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과일을 심어 보니까 이 포도 하나를 심어 가지고 수확을 해서 먹는데, 그 포도에 대한 기술, 포도가 어떻게 자라고 뭐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주고 병충해 방지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열매를 어떻게 관리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다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토양 관리나 이런 것까지, 특히 이제 잡초 관리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일나무 한 종류별로 전부 다 그 엄청난 지식을, 그리고 기술들을 습득을 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보통 우리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시골에 와서 산다고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게 어떻게 그 단계별로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그럼 씨앗이 어디서 나옵니까? 씨앗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 씨앗을 준비하는 것도 어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마트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면은 심어야 될 종류가 다 있겠죠. 처음에 이제 밥이 있어야 되니까 쌀이나 보리나 밀 종류 이런 걸 이제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벼는 이제 봄에 심어서 할 수 있지만 보리나 밀 같은 경우는 가을에 심어야 봄에, 늦봄에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귀농을 해서 집단으로 귀농을 했다고 할 때에 과연 언제부터 준비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돼야 될지, 일단 땅이 준비돼야 될 것이고 씨앗이 준비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걸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갈아엎고 거름을 뿌리고 하는 그런 토양 만들기 작업도 다 돼 있어야 되겠죠. 다행히 뭐 밭이 다 마련돼 있고 씨만 딱 뿌리면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잡초가 무성하고 많은 버려진 땅을 개간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런 것도 전부 다 일거리입니다. 또 일을 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삽이나 깽이라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좀 기계 종류, 경운기나 아니면 트랙터 같은 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일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다 준비가 돼야 어느 정도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벼를 심어서 가을에 수확한다고 할 때 무슨 수로 수확을 합니까? 그걸 다 낫으로 벤다고 했을 때 탈곡은 어떻게 하며, 나중에 도정은 어떻게 하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손을 거쳐야 우리 입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그 쌀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뭐 채소 종류 뭐 여러 가지 심는다고 했을 때에 그런 걸 일일이 다 심어서 수확하기까지는 최소한 단위가 1년인 거죠. 근데 그거조차도 해보시면은 농사라는 것이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이제 병충해 방지도 해야 되고, 묘목이나 그 식물의 채소의 어떤 종류별로 다 그 특성과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잡초 관리 해줘야 되고, 농약을 우리 보통은 이제 안 쓰려고 하시겠죠. 그럼 천연 농약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만들어서 또 병충해나 이런 거 관리해 주지 않으면은 거의 먹을 게 없습니다. 예. 배추 심어도 귀뚜라미가 깔아먹죠. 뭐 벌레가 깔아먹죠. 나중에 보면 고라니 같은 게 또 뜯어먹죠. 이게 농사하면서 이게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책만 보고 혹은 유튜브나 뭐 찾아서 해 나간다고 했을 때에 저는 그 1년 만에 그걸 성공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하다. 2년 만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시간이 3년에서 4년 그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속 해봐야 됩니다. 예, 땅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벼농사 하는데 한 5년 정도 하니까 조금 어떻게 될지 알 것 같고, 물론 다른 사람 하는 식으로 하면 쉽습니다. 농약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어렵지 않은데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좀 어려운 거죠. 올해 제가 9년 차인데 올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됐고요. 또 한 명이 쌀을 먹으려면 한 6, 70평 정도는 농사를 지어야 1년 정도 먹을 수 있겠죠. 이런 계산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면은 이제 겨울을 넘기면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저장 시설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 다 따지고 보면은 그 모든 우리가 뭐 시골에 와서 그냥 집 짓고 땅 일구어서 농사 짓고 살지 하는 이런 가장 단순한 일들이 해보면은 엄청나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 농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집단으로 귀농을 하신다 하면은 그 중에 농사 전문가가 최소한 2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이걸 하나하나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농사뿐만 아니라 이제 저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요리하고 이렇게 저장식품, 예, 된장, 고추장, 뭐 김장 해서 이제 김치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 예, 뭐 그런 기술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이제 자급자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된장 간장을 담글 줄 모르면은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죠. 김치와 이런 것들은 최소한 기본 양념이 될 수 있는 그 기본을 만들 수 있어야 자급자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다 마트에서 된장 고추장 사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전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시간이 최소한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네. 그리고 농사 지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상 대규모 시설농이 아니면은 쉽지 않습니다. 네, 조금 뭐 텃밭 농사 지어가지고 무슨 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쭉 만들려면 논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고, 밭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고, 어떤 종류의 작물들을 심어야 되고, 그리고 나무들은 심는다고 하면 최소한 5년 정도는 걸려야 첫 열매가 맺히니까, 예,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기존에 밤이나 뭐 감이나 이런 걸 심겨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땅을 사면은 또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예, 전체적으로 제일 처음 해보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집단 귀농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술자가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보고 매니지먼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냥 이거는 제가 너무 오지랖 넓게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집단 귀농하는데 전혀 그냥 그런 게 없다 하면은 사실 저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 컨설팅 정도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단계로 어떻게 하시라, 건물들이 어떤 게 필요하고 저장 시설이 어떤 게 필요하고 뭐 어떤 작물들을 어떻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해 나가는 뭐 그런 정도는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뭐 가까운 지역이라면 제가 방문을 해서 뭐 좀 봐드릴 수도 있지만은 먼 지역이면은 그쪽에서 하시는 대로 아니면 또 대표자나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좀 대화도 해보고 계획들을 서로 한번 토론해보고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시간이나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해도 그 재정이 끊임없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돈이 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전혀 수입이 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 시골에 와서 계속 돈을 까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시골에는 그나마 그 나가서 조금 일을 하면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뭐 인력센터 같은 가서 거기서 이제 하루 일당 받고 일을 좀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인간관계도 넓힐 수 있고 또 돈도 벌고 일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 까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유지해가면서 천천히 까먹든지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야 돈을 벌지는 않더라도 그래야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냥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와서 시골에서 뭐 이렇게 심어서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로 막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전체적인 것을 쭉 한번 계획해 보시고, 계획을 하더라도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날씨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뭐 빠르거나 더 늦춰지거나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많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집단 기농을 해서 자급자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 자원이 투입돼야 된다. 그런 시스템 만들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면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빠르게 할 수 있는 속성 뭐 이런 거는 사실 농사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 속성으로 하려면 일단 뭐 돈이 많이 들면은 좀 빨라질 수는 있겠죠. 시설이나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사람들이 힘들어서 떠날 수도 있고, 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서로 분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집단으로 귀농해서 자급자족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영상을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좀 소통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문에 올라오면 바로 제가 답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좀 역동적으로 대화가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새 바람